수업만 100% 충실한다면 권리금 주고 창업해도 큰 무리가 없을까요? 네오비의 강점 부탁드려요. 이런 학원들 몇 개 큰 메이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두 시청자분의 답변을 제가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많이 올려주셨는데 자, 지금 질문이 요약돼서 올라왔는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공장 중개가 실무에서 가장 까다롭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가장 까다롭다라는 얘기는 다른 중개에 비해서 까다롭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떤 중개 대상물에 따라 까다로운 부분들이 다 각기 존재를 해요. 그렇죠.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 인허가, 그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접도, 그다음에 면적, 전기 용량, 정화조 용량, 그다음에 하수 처리 용량,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토지의 위치, 그다음에 그 IC하고의 거리, 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 대상물에 따라 까다롭게 적용되는 영역들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창업 시 개공이 알아야 할 컴퓨터 관련 엑셀 등 어떤 컴퓨터 사용 능력을 가져야 하는지요? 그렇죠. 컴퓨터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어려워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다루는 거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학교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연세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할 줄 알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어떤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가 파워포인트나 엑셀 정도는 그 만지는 데 있어서 다루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없어야 한다. 네, 그 정도까지는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직원을 하나 두는 것과 동일한 효과. 더 나아가서는 말 잘 듣는 직원입니다. 절대 파업하거나 무단 결근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이 중개하는 것과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이 중개하는 것은 결국은 100m 달리기를 함에 있어서 뭐 손 하나 묶고 달리는 거와 비슷한 차이점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오비 과정을 들으면 바로 창업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지장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을 제가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네오비 과정을 진행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은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인 분들이 본인의 매출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은 매출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는지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개공인 상태에서 네오비로 다시 오시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할 수 있을 걸로 알았는데 딴 건 하겠는데 결국 뭘 못하냐? 매출을 못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 중심의 교육이 만들어져 있고요. 두 번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절차나 프로세스, 챙겨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꽂아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결국 네오비 중개실무 마스터 교육을 들으면 곧바로 창업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끝날 때 되면 맞아요. 알아서들 창업하시잖아요. 별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자리 알아보시고 알아서들 창업하십니다. 네. 저도 이제 창업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창업과 컨설팅 들으신 분들이 이제 창업 가서 보면은 진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10월 달에 창업하신 분 같은 경우도 한 달 내에 벌써 계약서를 쓰셨다고 저한테 자랑해 오신 보면은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학원 수업만 100% 충실한다면 권리금 주고 창업해도 큰 무리가 없을까요? 타 사이트 창업 아카데미에 결제하고 강의 받는데 정말 큰 돈, 시간 버려서 기대가 큽니다. 말씀 주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그 미리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또 이런 얘기 있네요. 네오비의 강점 부탁드려요. 이런 학원들 몇 개 큰 메이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두 시청자분의 답변을 제가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오비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은 첫 번째 역사가 10년 됐습니다. 네, 우리 얼마 전에 10주년 네, 맞아요. 됐죠.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렇죠.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한 과정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실력이 증명됐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제가 싫어합니다. 네. 결과를 못 내는 그렇죠. 교육은 네.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오비 과정만 실전, 네.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강의가 만들어져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 오면 네. 수강생분들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시험의 연장판이었다. 네, 맞아요. 네, 이런 말씀 많이 주시죠. 네오비 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안 계십니다. 전혀. 출발이 다르잖아요. 그 그렇죠. 메이저 쪽은 원래 시험 공부하는 학원에서 창업을 별도로 만들면 되고 네오비는 아예 처음부터 자격증 관련 없이 그렇죠. 하신 분들을 상대로 한 거였잖아요. 맞아요. 네. 원래는 창업 준비 하시는 분들을 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과정이 아니죠. 네. 네. 매출, 네. 오로지 매출만 가지고 진행했던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중개실무 학원을 수강하셨던 분들이 네오비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에 수강하시는 케이스는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증거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네오비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을 수강하신 분이 일반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실무 과정으로 들어가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강의하시는 분들 다 훌륭하시죠. 훌륭하신데 강의를 시작하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 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10년 동안 하면서 저도 좀 힘들기도 하고 맞아요. 네, 네. 뭐 희노애락이 같이 묻어져 있는데 저한테는 보람이에요. 대단하셔요, 근데. 아우. 네, 저한테는 보람이에요.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네. 뭐냐면 이제 수업 끝나고 보통 네. 이제 우리는 계속 그 관계를 맺고 네, 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고맙다고 맞아요. 이렇게 진짜 고맙다고 오셔갖고 막 이렇게 그 감동에 막 이런 걸 네.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또 오늘도 그런데 이제 그 큰 사건 사고 네. 이것도 제가 다 해결해드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네. 드리고 있다는 거에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학원하고 비교 해보셔야죠.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초에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부동산하고 다른 직종, 도배 및 장판 시공, 직종을 2개 정도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중개만 올인하는 게 맞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결론은 2개를 하시게 되면요 부동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려면 부동산만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뭐 카페랑 같이 한다, 세탁소랑 같이 한다, 뭐 집수리하는 거 같이 한다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주변에도 살펴보세요. 2개를 같이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부동산 이외의 것들이 없어지든지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부동산이 없어집니다. 맞아요. 네, 부동산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조정을 내부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부동산 하나도 힘들다. 벅차다. 그렇죠? 네. 자, 다음에 볼게요. 도서 목록을 수업 중에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수업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은 사실 그 목록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론보다는 행동이라고 하시지만 이론이 안 되어 있는 사람 먼저 이론을 채워야 하니까 목록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목록 중요하죠. 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딱 2개만 꽂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비 와서도 강의를 시작을 하면 첫날 알려드리는 책자가 있어요. 네. 그 책자가 혹시 센스 있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앞에 있습니다. 네, 앞에 있어요. 네. 이 개인적으로는 제 부동산 중개업 20년 노하우가 이 안에 함축돼서 들어가 있는데 다만 어려운 부분은 좀 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핵심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이라는 도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소장하고 옆에서 계속 꺼내볼 만큼 제가 잘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산 것에 대해 후회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시고 나서 시간이 아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서점의 책들이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을 먼저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2권 이상 꼭 보셔라. 제 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것도 봐라. 그래야 비교도 되고 나에게 선택의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어떤 노하우를 습득할 그렇죠.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사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보셔야 될 책은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책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책이라는 점, 이 점 분명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셔야 되는데 부동산 영역을 확장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이것도 저하고 관련 없는 책이에요. 보면 부동산 상식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책은 꼭 한번 필독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동산 상식사전이라는 게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상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책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책을 볼 때부터, 즉 부동산에 관련된 책을 볼 때부터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책을 보시면 안 되고요. 관련된 내용을 고객이 질문했을 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이로 책을 보셔야 된다는 점. 이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고객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하시는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디셀러죠.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상식사전과 관련된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셔라. 단 읽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관련된 목차를 고객들이 질문했을 때 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크게 3가지 책 소개를 해드렸고요. 3종류의 책을 소개시켜드렸고 어떻게 보면 4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나머지 책들은 전문적인 내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한테는 맞고 어떤 분들한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 부분들은 관련된 설명까지 같이 더불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 4종류의 책, 3종류의 책 4권 정도 찾아서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5번째, 여기 또 질문이네요. 요즘 미분양이 대부분인데 입주장이 형성이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입주장이라는 것은 결국 입주를 하기 위한 장이죠.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아파트가 지어졌으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미분양이 됐다,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채워질 때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뿐 입주를 하지 않고 비워놓는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분양하고 아무 상관없이 입주장 자체는 늘 언제나 형성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또 다음 질문 볼까요? 남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오픈하면 여자들보다 아무래도 경쟁에서 좋지는 않겠죠? 예, 남성분들의 아파트 중개시장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재능, 기질, 성향, 특성, 저는 이 부분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실 때 나는 그 결정권자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능력이 있다. 네. 근데 아파트 시장의 결정권자는 여성분이죠. 네. 즉 여성을 설득하는 데 능력이 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 여자 잘 꼬신다. 네, 이러신 분들은 아파트 가셔도 됩니다. 근데 나 그런 거 잘 못할 것 같아. 이러면 아파트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즉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남성분들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분들의 성향 중에서 성향에 따라서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내업이 오시면 어차피 이제 저랑 1대1로 얘기를 하실 기회들이 있어요. 하게 되면 얘기해드립니다. 네. 아파트 가지 마라. 네.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아파트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는데, 제가 아파트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남성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아파트에 강하다 보니 남자라면 아파트는 상가보다는 근생 건물에 오픈해서 상가나 다른 종목을 중개하는 게 좋겠죠? 네. 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은, 근생에 오픈해서 상가나 다른 종목을 중개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선입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성분들은 아파트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남성분들은 상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개인의 성향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를 잘하는 남성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 중개를 잘하는 여성분도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가 중개 시 권리금의 법적 중개 보수가 10% 이내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일단 권리금은 법적 중개보수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권리금은 컨설팅 용역수수료라고 우리가 보통 법률적으로는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에 대한 법적 수수료 이렇게 운운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에서는 10% 정도로 책정되는 게 사실이고요. 요게 이제 협의, 당사자 간 협의, 내지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권리금의 10%를 컨설팅 용역 수수료로 청구하는 곳이 많다. 따라서 계약 전에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지 않으면 관련된 부분들이 논쟁이나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정한 권리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권리금?